안녕하세요. 고창수 PD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컨텐츠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옆에 모니터에다가 그 주제하고 관련된 이제 그림을 좀 띄워놓고, 사진을 띄워놓고, 그리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구도적으로 약간 어쨌든 이렇게 옆에 모니터가 있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처음 시작 자체를 이제 이런 영상 구도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하는 동영상이 사실 꽤 많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뭐 독특한 그런 영상 구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이게 뭐 집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게 방송을 하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좀 하겠지만, 이제 최대한의 시간을 투입하고 해서,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얘기 드리려고 하지만, 영상 퀄리티는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만들던 거에 비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띄우는 그림이나 이런 것도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네, 어쨌든 뭐 앞에 오늘은 딴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뭐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모바일 컨텐츠라고 하는 건 과연 일반적인 그동안의 컨텐츠 산업에서 적용되던 그런 법칙이 어떤 게 있었냐면 블록버스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으로 큰 자본을 투자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큰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게 컨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컨텐츠 시장에서는 거대 미디어 그룹, 거대 컨텐츠 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블록버스터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왜 컨텐츠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법칙이라는 부분이 성공의 키워드인가를 뭐 사실은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이런 그 작품들을 만드는가, 그리고 왜 헐리우드 작품들이 전 세계의 영화 시장이라든지 컨텐츠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블록버스터 법칙을 보면, 꼭 이게 뭐 영상 콘텐츠뿐 아니라 뭐 이벤트라든지 뭐 뮤지컬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블록버스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큰 돈을 투자하지만 리스크도 줄여주, 기본적인 수익을 확보해 준다는 거죠. 블록버스터라는 건. 그래서 리스크도 줄여주고, 그래서 여러 작품을 내서 그 중에 뭐 작은, 굉장히 소품 같은 돈을 적게 들인 작품들을 여러 개 내서 그 중에 하나를 성공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뭐 돈을 버는 수익적인 관점에서 이거 바라봤을 때 블록버스터 법칙이 훨씬,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컨텐츠는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현실 세계하고도 맞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크게 돈을 들인 작품들이 뭐 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큰 돈을 들인 작품이 아주 완전히 망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뉴스가 되는 거고, 근데 적은 돈을 들인 작품들은 거의 다 대부분 성공을 잘 못하죠. 물론 그 중에는 적은 돈을 들였는데 완전 대박이 나서 크게 성공하고 그게 성공의 발판이 돼서 이제 그 뒤로는 블록버스터를 만들러 가는 그런 뭐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블록버스터 급으로 크게 컨텐츠 투자를 해서 만드는 컨텐츠가 훨씬 더 성공 확률도 크고 리스크도 작다. 그러면 당연히 블록버스터를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새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블록버스터 법칙으로만 콘텐츠 시장이 굴러간다고 하면 이건 뭐 새로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재개발나는 작품을 만들 이유도 없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꼭 블록버스터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콘텐츠는 사실 알 수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들이고 아무리 좋은 배우가 들어가도 갑자기 망하는 뭐 그런 콘텐츠가 있고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그 콘텐츠가 그냥 갑자기 성공을 하는 그런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록버스터를 제작하는 게 리스크도 훨씬 작고 성공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큰 기업들이 블록버스터급의 돈을 많이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 쪽에 이제 뭐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록버스터 법칙에 비해서는 이것도 꽤 오래 전부터 얘기된 얘기하지만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마존 같은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곳에서 실제로 책을 팔고 보니까 책이 팔리는 게 물론 이제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일반적으로 팔리는 책이 팔리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책 숫자가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책이 뭐 수백만 권 된다고 하면 잘 팔리는 책은 뭐 100권 이하겠죠. 그 100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뭐 한 권 팔리고 뭐 10권 팔리고 이렇게 조금씩 팔리는 책들이 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팔리는 것부터 안 팔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잘 팔리는 부분의 이 모양은 이렇게 해서 공룡의 얼굴, 그 다음에 전체가 공룡의 몸통처럼 이렇게 돼서 제일 뒤는 공룡의 꼬리처럼 굉장히 길게 이게 그 책이 조금씩 팔리는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롱테일이라고 하는 거 조금씩 팔리는 그 책들 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팔리는 개수는 적지만 그 책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 롱테일 긴 꼬리를 다 합치면 빅헤드라고 해서 머리 있는 부분에 버금가는 정도의 판매량이 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나가는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물론 성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숫자가 많이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이제 유명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그걸 즐기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에서 사실은 잘 팔리는 책뿐 아니라 잘 팔리지 않는 책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래서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온라인 마켓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법칙은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전 시간에도 유튜브 얘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유튜브는 굉장히 오랜 뭐 1년에서 2년 동안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영상의 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영화와 다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컨텐츠 시장에 비해서 컨텐츠 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사실 올라와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일주일에 2개 정도씩을 뭐 1년에서 2년 동안 꼬박꼬박 올린다고 하면 사실 숫자가 꽤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영상들이 클릭수가 뭐 한 그 영상의 클릭수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도 그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 전체를 합친 클릭수 조회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그 영상을 계속적으로 봐왔던 사람들이 구독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 구독자에 의해서 그 채널 자체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컨텐츠가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블록버스터 법칙이 그 적용되고 그게 지배했던 우리 뭐 영화라든지 TV 뭐 이런 큰 컨텐츠 시장하고는 다르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쪽의 컨텐츠 시장은 롱테일 법칙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연 이 모바일 컨텐츠, 요즘 이제 그 온라인 컨텐츠도 포함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의 블록버스터 법칙하고 다르게 롱테일 법칙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일정 정도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이쪽에도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몇 개 채널만 잘 되고 그렇게 하고 그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같이 보지만 아주 작은 사람들이 특정한 부분을 조금씩 보더라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의미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온라인 컨텐츠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롱테일 법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은 케이블이나 TV나 이런 건 채널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고 OTT 서비스로 영상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보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그 컨텐츠가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컨텐츠들이 모여진 그런 롱테일 시장이라는 것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게 크게 성공하는 큰 자본을 넣고 크게 성공을 하는 시장은 블록버스터 법칙이라는 게 여전히 지배를 하고 그렇게 가겠지만 인터넷이 나와서 물리적 한계, 그러니까 채널의 물리적 한계, 컨텐츠 숫자의 물리적 한계를 그러니까 서점에서 이제 롱테일 온라인 서점에서 롱테일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서점에 꽂을 수 있는 책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팔리는 책들을 위주로 놓고 나머지는 놓다 보니 그러니까 나머지 책들을 다 책방에 놓을 수는 없지만 온라인 서점이라는 건 사실 가상의 공간에 책을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책이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아무리 많아도 사실 책을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검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책을 사실은 찾아서 구매를 하거나 이럴 수 있고 요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그것도 역시 편주 현상, SNS도 편주 현상이 있지만 여전히 소수들이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공존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 그래서 모바일 컨텐츠 시장,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는 블록버스터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롱테일 법칙에 의한 부분,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서 뭔가 성공적인 모습으로 도전을 하고 항상 언제나 누구한테나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되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 과연 컨텐츠 시장이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법칙이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온라인하고 모바일 쪽 시장이기 때문에 롱테일 법칙이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블록버스터 법칙이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내가 자본이 없거나 내가 시작하는 초보자라도 의미 있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롱테일 법칙도 여전히 온라인 모바일 시장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저도 유튜브로 이런 걸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모바일 컨텐츠가 과연 블록버스터 법칙을 적용받을 것인가, 롱테일 법칙을 적용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컨텐츠 시장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 요건 좀 재미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이 발전하면서 또 이게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한번 저희가 같이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